안녕하세요. 민정입니다. 자, TV 똥똥이 계속해서 분노 조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에서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감정. 분노라고 하는 것도 감정의 한 부분이고, 또 아까가 아니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에서 가장 그 핵심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흑과 백으로 나눠져 있을 때 사람들이 흑백 중에서 백을 좋아하면은 그 백을 따라가면은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똑같아요. 내가 기분 나쁜 감정과 기분 좋아 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감정과 두 개가 있다면은 차라리 기분 좋게 즐거워하는 감정으로 갔을 때 뭐 원만하게 뭐 이게 뭐 사람들을 누구를 통제하거나 누구를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내가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해야 되면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활을 할 때는 즐거운 감정이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대인관계나 이런 것에 원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결국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뭔 일인지 몰라서 그 심각하게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히덕거리고 웃으면서 "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재밌었어?" 막 이러면서 들어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 놈이라고 말 그대로 구박을 당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그 미세한 감정들이 다 다른데 그 감정들을 모두 다 내가 읽어 주면서 또 내가 그 감정들을 어루만져 줘 가면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그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감정이 없이 접근하는 거거든요. 네.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정 없이 "아 슬퍼요?" 뭐 이러면서 접근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이 기뻐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 그냥 기뻐도 그래 슬퍼도 그래 그러면서 그만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이것이 인제 그 중간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감정이 딱 일어나면은 내가 주체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안의 감정이 그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경우 있죠. 사람들이 왜 흔히 얘기하는 뭐 상담을 해 주는 사람들이 막 있다가 누가 와서 슬퍼서 막 그러면 "에이 괜찮아. 그까짓 거 가지고 뭘 이래."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누가 저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막 그러면은 "그건 뭐 네가 한 게 그게 사랑이니? 어?" 그러면서 "그게 뭐 네가 그냥 원해서 네가 뭐 좀 빼먹자고 그 사람 만난 거지 그게 사랑이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 없이 접근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냥 배워서 따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옆에 와 가지고 누가 슬퍼하면 "아이고 네가 뭐 그거 슬퍼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지금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네가 지금 혼자서 슬퍼하는 거지. 어? 네가 혼자서 저기 살아갈 수 있어 봐라. 지금 슬퍼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감정이 일어났을 때예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누가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거기에서 확 일어나 가지고 '아이 저놈의 자식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 감정은 감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남들 감정 가지고서는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감정을 인제 그 실제로 조절을 해 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그 이 감정 자체를 배제하고 끌고 나갈 수 있어야, 그래야 대인 관계든 협상이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어쨌든 그러려고 하면은 감정의 실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감정의 실체. 그 감정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간이면 감정이 있어야지. 예.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측은지심이라 그러나요? 뭐 남들에 대한 동정심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건 짐승만도 못해. 정말 그럴까요? 네. 동물들도요. 자기 그 동료들이 죽으면은 가서 함께 슬퍼하면서 그 슬퍼할 때 인제 특히 뭐 그 같이 모여서 인제 같이 그 슬퍼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그것에 대한 기억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그 죽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르고 있던 새끼가 죽었다 그럼 슬퍼하죠. 그래서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에서는 레오파드예요. 그러니까 제규어죠. 제규어. 표범. 표범인데 표범이 인제 나무를 타고 다니면서 나무에다가 인제 먹을 거를 올려 놓고 다른 동물들이 와서 그 뺏어가지 않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뭐 이러기 때문에 새끼들도 나무를 인제 타거든요. 그런데 인제 제가 본 다큐멘터리인가? 예, 다큐멘터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애미였는데 새끼가 나무를 타다가 내려오다가 딱 나뭇가지가 이렇게 Y자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다리가 딱 걸리면서 다리가 부러졌던가 그랬어요. 자, 인간 같으면은 가 가지고 다리 부러진 데 빼서 치료해 가면서 하면 할 수 있지만 동물들로서는 그게 안 되죠. 네, 동물들의 두뇌는 이것도 뭐 인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거예요. 동물들의 두뇌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게 안 돼요. 물론 신체적인 구조 자체도 신체의 움직임 자체도 이 모로 스킬이라 그러죠. 인간 같은 경우에는 도구의 발달이 될 수 있었던 게 이 손가락 하나하나 해 가지고 세세한 것들을 이렇게 손가락을 좀 움직여 가면서 도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 문명이 발달하는 이유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 가지고서는 죽었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에미로서는 사실상 새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새끼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떠나요. 떠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 기둥이나 이런 데 가면서 기대 가면서 자기의 그 몸을 비벼 가면서 그러고 간다고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이게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생물학자들이 찾아 놓은 거겠죠. 그게 뭐냐면은 그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슬프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들마다 그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방법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까마귀도 그렇고 뭐 동물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슬픔? 또 까마귀든지 뭐 동물들 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슬픔을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동료가 죽었다 그러면 모여서 같이 주변을 보면서 뭐 장례 치르듯이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게 뭐를 하냐? 궁극적으로는 생존이에요. 생존의 확률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저렇게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저런 것은 피해야 돼. 제가 어디를 갔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 그 까마귀가 그렇다 그러죠. 까마귀가 그 있는데 이거는 실제 실험을 했대요. 사람 실험한 거 이제 저도 그 실험한 내용을 본 게 아니라 인제 TV에서 그 실험한 내용을 정리한 거를 봤는데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까마귀가 그 죽었는데 한 사람이 인제 죽은 까마귀를 까마귀인지 모형 까마귀인지 어쨌든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었는데 다음번에 이 사람이 근처에 갔더니 까마귀들이 다 경계심을 가지면서 그 주의를 하는. 이게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까마귀가 죽은 게 바로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간 거죠. 기록에 남은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존의 확률을 늘리는데 기억을 하는 방법이 바로 감정이에요. 내가 슬펐다면은 슬픈 것을 기억하고 내가 기뻤다면 기쁜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두려웠으면 두려운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 있죠. 바로 이런 것들도 이제 거기서 오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죽음과 같은 죽음에 가까운 그런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근처 가면은 무서운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내 조상 대대로 있다가 어떤 그 조상이 누군가를 봤는데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걸 봤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두려움에 확 휩싸였으면은 그때의 그 감정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겠죠. 네.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면은 그것이 DNA에 각인이 되게 되고 그게 넘어오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나는 예전에 누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는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건 괜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진짜로 절벽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죽는 모습을 딱 보면은 그다음에 이게 트라우마가 되죠. 예. 말 그대로 진짜 공포가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공포가 돼요. 그런데 한번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한 장면을 한 번도 목격 안 하고 산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팔 잃어버리고 다리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할 텐데요. 네. 물론 지금 현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었죠. 왜냐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 보호 장치를 만들어서 사람을 보호하고자 만들어 놓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 발목을 이렇게 올가매는 그러한 이제 역할로 바뀌기는 했지만 예, 어쨌든 보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트라우마에 빠질 확률이 이제 좀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예. 자, 어쨌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면 감정이 있어야지 인간만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동물들도 공통적으로 두뇌가 있는 동물들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왜? 이것은 바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감정이에요. 슬펐다. 그리고 그 슬픔의 원인 딱 두 가지예요. 자, 요거를 지우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리고 감정을 기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그 감정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 기억을 도와주는데 뭐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어떤 기억을 하느냐? 바로 원인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2차원적인 기억이죠. 예, 2차원적인 기억. 원인은 그대로 기억을 하기가 두뇌 자체가 어려워요. 왜냐면 들어오고 나면 정보는 지워져 버려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죽어 있는 뭐를 봤다던가 뭔가를 봤다. 그리고 내가 그 무엇인가를 그냥 봤다. 그래서 본 걸로 끝난다. 본 것이 본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기억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생존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차원적인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2차원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원인과 감정을 서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쟤 때문에 내가 지금 슬퍼, 화나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감정이라는 것은 동물들의 두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에요. 방법. 네. 자, 인간의 정보 처리 방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3분 좀 넘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요번 거 마무리 짓고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